안녕하십니까, 최불암입니다. 흔히들 제철업을 두고 산업의 쌀이라고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자동차 뭘로 만듭니까? 철입니다. 선박도 그렇고 건물을 지을 때 그 구조물도 철입니다. 의자, 책상, 하다못해 주방의 조리도구까지. 그러고 보면 철은 우리 생활과 때려야 뗄 수 없다는 너무도 당연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산업화 초기 제철소 건설에 몰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국가들이 다 제철소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투자금과 기술을 마련하는 일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본격화되던 1960년대 후반,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과정에서 우리는 제철 사업에 몰두합니다. 특히 키사, 그러니까 한국의 제철소 건설을 위한 국제제철차관단이 공식 발족합니다. 그렇게 되자 우선 제철소를 세울 부지부터 정해야 했습니다. (1967년 6월) 제철소 입지 선정 문제는 산업계는 물론이고 정가의 뜨거운 관심사로 떠올라 있었다. 각 지역 출신 정치인들은 너도나도 제철소를 자신의 지역구에 유치하려 했고, 로비는 그 어느 때보다 은밀하고 집요했다. 이 문제로 대통령 박정희는 경제기획원 경제협력국장 황병태를 은밀히 불렀다. 반도체 투자 유치권을 위해 김포로 가는 대통령 전용차 안에서 두 사람의 만남은 이루어졌다. 황병태. 예, 카카. 임자 소신대로 얘기를 해줘야겠어. 뭘 말씀이신지요? 그 종합제철소 입지 선정 문제를 놓고 그 정치인들, 관료들, 청와대 비서실, 심지어 경호실에서까지 자신의 근거지에다 유치하기 위해서 이 로비에 심지어 투석까지. 어디가 좋아? 그 건에 관해서는 경제부총리도 계시고 경제 담당 비서관들도 계시고 그쪽으로 하문해 보시니. 솔직히 나는 이 건에 관해서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 모두들 자신들한테 유리한 얘기만 해대니. 그래서 실무자인 임자의 의견을 듣고 싶은 거야. 그러시다면 카카,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편하게 얘기해. 임자가 말한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그 말을 따를 것도 아니니까 소신껏 얘기해도 돼. 예, 카카. 사실 다른 지역은 모두 배후가 있습니다. 배후? 그 지역을 미는 그 실력자를 말하는 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포항은 배후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헬기를 타고 대상 지역을 여러 번 둘러보았습니다만 사실상 포항이 제일 바람직한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포항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그 근거가 뭐야? 근거요. 우선 제철소가 들어서기 위한 입지 조건부터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제철소가 들어서기 위한 입지 조건.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다. 첫째, 대규모 제철단지가 조성되어야 하는 만큼 충분한 부지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거대한 고로, 즉 용광로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단단한 지질이어야 한다. 셋째, 원료와 완제품을 수송하는 선박들이 자유롭게 접안할 수 있는 항만시설이 들어설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적절한 도로와 철도 등을 갖춘 육상 교통망 설치에 유리한 지역이어야 한다. 다섯째, 풍부한 전력과 용수시설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 밖에도 부지 매입과 정지 작업, 그리고 인프라 시설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인력 공급이 가능해야 하며 교육기관과 주거시설을 갖추고 있는
배후 도시가 있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그 결론은 포항이란 말이지. 그렇습니다. 황국장, 예, 카카. 그 포항의 배우가 누구라고? 제가 포항의 배우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면 지금부터 포항의 배우자는 임자야. 황병태라고. 예? 그러니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뒤 경제기획원의 월간 경제동향보고회의. 정부는 연산 300만 톤 규모로 제철소를 확장할 수 있도록 입지 조건을 새로 정했는데 차트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300만 평의 공장 부지가 확보되어야 하며 25만 톤의 일일 용수가 필요하고 13만 킬로와트의 발전 설비, 그리고 연장 250m 저반 시설 등을 입지 조건으로 했을 때 그 대상 지역은 월포, 포항, 삼천포, 울산, 보성 등 이 5개 지역으로 좁혀졌습니다. 이를 5개 지역을 집중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동안 제철소 입지 선정과 관련한 긴 보고가 이어진 후 특정 실력자가 배후에서 미는 지역이 유리하게 결론 지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바로 그때 황국장, 저 경제기획원 황병태 국장. 예. 저 왜 그렇게 뒤에 앉아 있나? 이제 이리 앞으로 나와. 예. 대통령의 부름을 받은 황병태가 단상 앞으로 나왔다. 황국장, 예. 종합제철소 입지를 두고 여러 말들이 많았고 오늘은 몇몇 지역이 유력하다 이런 보고를 받았는데 그저 실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가? 예. 실무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포항이 최적지라고 판단됩니다. 왜? 먼저 바다 수심이 깊어서 화물선이 드나들기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이날 황병태는 미리 준비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 얼마 전 김포로 가는 대통령 전용차 안에서 브리핑했던 바로 그 내용이었다. 읽고 황병태의 설명이 끝나자 박정희는 선언하듯 말한다. 좋아. 그렇게 하면 그저 포항으로 하지. 누구 이 결정에 불만 있는 사람이 있나? 그렇게 해서 종합제철소 부지는 포항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1967년 6월 24일 경제장관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납니다. 종합제철소 부지가 포항으로 결정이 나자 모 정치인은 제철소 유치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사죄의 뜻으로 삭발을 했다고 하더군요. 자, 어쨌든 이제 종합제철소 입지는 포항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누가 이 포항제철소를 맡아서 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1967년 9월 5일) 영국 런던의 메탈 마켓 센터다. 지금 이곳에서는 대한중석의 박태준 사장 일행이 중석을 판매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었다. 바로 그때 본국으로부터 한 통의 전문이 날아든 것이다. 브레이크 타임이 10분이야. 바로 다음 협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대체 어딜 다녀온 거야? 저 사장님, 한국에서 급한 전문이 왔다고 했어요. 전문이라니. 장기현 부총리의 명을 받아서 고준석 전무가 보낸 겁니다. 여기. 어디?
대한중석이 종합제철소. 대한중석이 종합제철소 건설 사업의 책임자로 선정되었음. 박태준 사장은 종합제철 건설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되었음. 이 전문을 받는 즉시 귀국바람. 즉시 귀국하라. 응? 그리고 이건 또 뭐야? 종합제철소 사장을 맡는 데 대한 조건이랍니다. 조건? 대한중석이 종합제철소 건설 사업의 책임자가 되기 위한 3대 조건. 이런 내용이다. 첫째, 대한중석은 외국 차관 협상과 교섭 문제를 관장한다. 둘째, 정부 보유 주식에 대한 배당은 제철소 건설 프로젝트의 전용키로 한다. 셋째, 대한중석이 종합제철소 건설 자금의 내자 충당분을 충분히 조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나머지를 정부의 재정자금에서 충당키로 한다. 박태준은 본국에서 온 전문을 접어서 조용히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각하께서 내가 내건 조건들을 모두 들어주셨다. 그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한테 이 일을 맡으라는 강력한 주문이 분명한데 어떻게 한다? 사장님. 어떻게 할까요? 본국에선 이 전문을 받는 즉시 귀국하라고 하는데. 이거 누가 보냈다고? 장기영 부총리의 명을 받아서 고준식 전무가 보낸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 전무한테 내 전문을 보내. 정부가 제시한 대로라면 그 일을 맡겠다. 그러나 지금 당장 귀국은 불가능하다. 예? 그 일을 맡으실 거면 당장 귀국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허허, 그러면 우리가 중석을 팔기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는 영국 관계자들은 어떻게 하고? 그래도... 그것도 그렇고 기왕 이렇게 된 거 영국의 종합제철소도 좀 보고 들어가야지. 대한중석 사장 박태준이 영국에서 중석 판매를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는 사이 본국에서는 그를 종합제철소 책임자로 결정하고 통보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 박정희와 박태준 간에는 일정 부분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짐작할 뿐이다. 어쨌든 바로 그 시점에서 종합제철소 건설 계획과 관련해 의미 있는 사건이 벌어진다. 1968년 9월 25일 기사 대표 3명이 기본 계약서 수정 초안을 들고 서울로 온 것이다. 각하, 이번 미국 방문에서 황 국장 등이 건설 비용을 한 20% 정도 깎았답니다. 기사에서 처음 추정했던 예상치보다 그 20% 정도를 더 깎았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기사 쪽 사람들이 그 문제를 갖고 입국을 했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응? 이제 이 뭔가 일이 돼가는 모양이구만. 응? 출연 박정희, 김영민, 박태준, 홍진욱, 비서 조현철, 장기영, 이문희, 황병태, 이희탁, 경제기획원 관료 권도일, 낭독 김동하.